예, 비교적 오랜만이죠. 예, 영상을, 이런 타입의 영상을, 내보낸 지는, 물론 이제 다른 형태로는 많이 나왔지만은, 일부 이제 분들은, 이런 타입을 아직도 이제, 원하실 것으로 믿고, 그래서 이제 또, 할 수 있는 한 송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참 유튜브를 한 것도 애초에 이제 글을 쓰고 칼럼 이런 걸 쓰다가 2000년대 초까지가는 이제 보수 논객 그걸로 이제 한국논담 월간조선 같은데 글을 실을 수 있었는데 더 이상 이제 사실 했던 동기 자체가 보수 논객 했던 동기 자체가 어문 정책이었죠. 이제 좌파의 이제 한글 전용 어문 정책 이런 거 가지고 이래서 안 되겠다 이제 해가지고 한 건데, 그럼 보수 쪽에서 그거를 이제 물론 개인적으로 공감했던 보수 이제 인사들은 많았죠. 근데 쪽에서 그것을 들어주고 운동을 할 걸로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았죠. 바로 그 무렵에 정권 교체, 좌파 정권 교체가 된 다음에 이후에 다시 소위 우파 정권, MB 정권, MB 정권 자체는 잘 운영했다고 봅니다만은 그것이 이전의 보수 정권으로 돌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보수 정권은 그것은 여기 이제 앞으로 본론에 들어가서 다 설명하도록 하죠. 이제 어쨌든 거기서 새로운 보수 정권은 이제 친미 일변도 이제 영어 그쪽으로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우리 이제 본래의 언어 한자가 이제 축이 되는 그런 쪽으로 역시 억압하는 거는 좌파와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대 중반 걸쳐서 이제 보수 논객 그때의 의미도 없어지니까, 또 끊어지죠. 이제 제가 또 그런 또 입맛에 맞는 걸 안 쓰니까, 거든. 그래서, 어쨌든 논객으로 먹고 살 수 없는 보수 논객으로 그런 상황이 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는 그러니까 세상의 일을 얘기를 하고 싶어도, 칼럼 글을 써서 어떻게, 먹고 살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좀 이제 그렇게 이제 논객으로서 그럴 수 있는 길이 없어졌습니다. 그건 이미 2000년대 중반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래도 그냥 세상이 참 그렇다. 그래서 꼭 할 만한 얘기다. 그러면은 가끔가다 블로그에 쓰고 그랬습니다만은, 근데 이건 2000년대 10년대도에 들어와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2010년대 들어와서 유튜브가 있은 뒤로는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글을 쓰는 거는 상당히 신경을 쓰이는 겁니다. 프로 글쟁이를 할지라도 다듬어야 되고 다시 또 봐야 되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쓰기 귀찮은데 누가 돈을 연고료를 주지도 않는데 그걸 쓰기는 좀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력 대비 그 효과가 없고, 그런데 유튜브는 그러니까 그냥 하고 싶은데 말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비교적 더 쉬웠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위주로 했고, 최근에는 제미니 인터넷이래네. 인공지능 제미니에서 유튜브를 요약해주는, 요약이 아니라 그냥 글로 바꿔주는 거죠, 사실상. 물론 조금 요약은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걸 다 넣진 않고. 챗 GPT가 더 먼저입니다만, 거기는 이제, 업체가 달라서, 제미니는 이제 구글 같은 유튜버가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동안 유튜브로 많이 이제, 발표한 논설 이거 전부 이제 글로도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근래 들어와서는, 비록 진짜 원고료는 아니다 하더라도, 한 몇 달에 한 번 정도. 그건 물론 이제 아주 지극히 그냥 저희 개인적인 운동 취지, 이데올로기,
개인적인 운동, 그 지향, 그거하고 일치되는 거죠. 이제 어문 정책이라든지 그거에 관련된 건 이제 글도 가끔 씁니다. 그래서 주요 이제 매체에 거기에서 이제 그래도 가끔 올리고 하니까. 그래서, 지난 봄이래네. 오늘 지금이 봄이고, 한 몇 달 전에 이제 어문 정책 관련해서 대여섯, 칼럼을 이제 계속 써서, 이제 그게 쓴 블로그에 있습니다만은, 바로 며칠 전, 지금 근래 가장 빅뉴스, 뭐니 해도 미국과 이런 전쟁이죠. 그에 관련하는 것을 이제 칼럼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유튜브에서는 그냥 특히 이런 타입에서는 뭐를 이제 그냥 낭독식으로 얘기하기는 좀 이제 쑥스럽죠. 이제 그냥 그런 식으로 유튜브도 사실 괜찮은 건데, 문장 형식으로 그냥 낭독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건 그런 타입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런 최근에 중요한 몇 칼럼 같은 거는 이제 유튜브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래서 최근에 미국 이란 전쟁, 그거에 관한 쓴 칼럼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설을 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왜냐면은, 글이, 상당히, 그건 나름대로, 이게, 하기 좋게 썼다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그게 기본 상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떤 세세한 부분적인 그런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웬만해서 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다 하더라도 정확히 그 취지가 뭔지,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칼럼이 무엇인가는 이제 여기 밑에 해설글에도 따로 나와 있고 제목에도 있으니까 다 아실 테고, 아까도 얘기했죠. 미국 이란 전쟁. 제목은 뭐냐? 민족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이란의 투쟁, 세계사에 각인될 것. 그러니까 민족을 지키기 위한 이란의 투쟁이 세계사에 각인될 것이다. 최근의 이 전쟁, 국제 여론상으로도 오히려 이제 어디가 침략자고 어디가 정말 부도덕하고 이런 거는 상당히 이제 나와 있죠. 이건 기존의 진영 보수 진보 이런 걸 떠나가지고 상당히 좀 행동이 너무 노골적이니까, 지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란의 이제 어떤 투쟁 이런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거, 의문점. 그래서 그 도입을 근데 상당히 좀 특이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선방송으로, 케이블 TV 그런 거죠. 통신 3사, 4사, 정보 그런 거 하고 있죠. 기존에 케이블 TV도 있지만은, 전부 다 유선방송. 이게 참 묘한 게, 전에 텔레비와 전화가 있었죠? 근데 전화는 원래 유선이었다가 지금 거의 무선 위주로 되어 있고, 텔레비는 과거에 전부 무선이었는데, 그거 수상기로도 무선으로 봤잖아요. 지금 무선으로 텔레비 보는 분 있습니까? 아주 뜸할 겁니다. 무선 텔레비 안테나로. 텔레비는 유선 방송. 그러니까 사실 뻔한 건데, 근데 유선도 살만한, 괜찮은, 꼭 돈이 없어서라기보다 텔레비를 안 갖고 다니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KBS 기후변화 토론, 거기를 제가 갔었는데, 거기서 어떤 분 이제 거기에 출연을 하면서도, 자기는 텔레비가 없어가지고, 시청료 징수할 때 그걸 딱 얘기해가지고, 전기세에서 빼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유선방송, 그게 이제 상당히 보편화돼 있고, 하여튼 지금 텔레비는 과거에는 무선으로 수상기로 했었는데 지금 유선으로 한다 이거. 그러니까 텔레비가 있다 없다가 아주 더 확실하다고는 볼 수 있죠. 유선 방송 가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가입을 안 했고 안 했는데 텔레비 집에 수상기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이제 그냥 이제
과거에는 수상기가 있냐 없냐, 물론 수상기가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만은, 예. 옛날엔 그게 값이 비쌌으니까, 예, 중요했습니다만, 지금은 아마도 그걸로 이제 있냐 없냐, 근데 이 유선 텔레비 방송을 가입했냐 안 했느냐로 있느냐 없느냐의 그 증거가 거의 될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하지 않은 얘기 가지고 너무 정말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요 타입 방송은 원래 좀 그런 겁니다. 그냥 내용보다도 그냥 같이 대화하는 겁니다. 유선 방송으로,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영화들이 많이 제공됩니다. 각 방송들로. 예, 그래가지고 우연히 어떤 방송을 우연히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영화를 봤냐, 그러니까 이란 영화 나히드가 사는 법. 이제 원래 제목은 사는 법이라고 안 하고 아마 그냥 나히드라고 짧았습니다, 제목이. 그리고 제가 나중에 검색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영어 제목은 뭐 골드 블러드, 금색 피, 뭐 그런 식으로 돈을 얻기 위해서 피를 살인했다, 뭐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한국에서 붙인 제목은 나히드가 사는 법입니다. 주인공 이름을 나히드를 보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영화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무능한 남편을 쫓아내고, 여기서 이란의 생활상에 대해서 더 나와 있습니다. 무능한 남편을 쫓아냈다. 아니, 우리가 듣기로는 이란은 남녀 차별해가지고 막 그냥 오로지 남자한테 전부 그냥 복종하고 여성인권이 아주 그냥 억압됐던 나라로 들었는데, 무능한 남편을 쫓아내고, 물론 이혼했다고 하는데 그 이혼을 하고, 영화 속 얘기는 이혼을 했는데 애들한테는 안 알리고, 그냥 어쨌든 쫓아냈다기보다 쫓아냈기도 거나 같은 상황이지만, 또 그동안 남편은 또 감옥을 갔다 왔죠. 이제 어떤 마약이나 뭐 기타별로, 물론 이제 아주 중죄 그냥 긴 건 아니고 1, 2년 뭐 그런 거 갔다 온 거죠. 그러다 다시 집에 들어오는 거, 그걸로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남편이 그냥 오는 거.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남편이 왔지만은 당신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 자꾸 그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쫓아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장애인 포함 두 아이를 혼자 기르는, 그러니까 두 아이가 있는데 한 초등학교생, 그러니까 한 3, 4, 5학년? 아마 5, 6학년?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런 여자아이가 있고, 태권도를 배웁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해서 보면은 이제 태권도를 배운다는 거는 어떤 강하고 자립적이다. 그런 대조적인 거. 근데 그 동생이 있는데, 영화를 볼 때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물론 구분은 못했지만, 뭐 아들이라고는 하지만, 좀 이상한 짓이다? 그러니까 뇌성마비나 무슨 마비라고 이제 해설이 나왔습니다. 장애인 포함 두 아이를 혼자 길러요. 그러니까, 나이는 한 8살 정도 돼 보이는데, 이제, 어쨌든 화장실을 당연히 못하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약을 또 계속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보살피가 되기 힘들죠, 이제. 그런 장애인 포함 두 아이를 기르는 여자 운전사라고 했는데, 여기서 편상 운전사라고 했습니다. 그냥 거기 영화에서는 연전 강사라고 나옵니다. 이제 뭐냐면 이제 택시 운전사라기보다 운전을 이제 운전 강사, 여자 그런 걸 이제 하면서 이제 운전 학원 강사 뭐 그런 거 하죠. 그러면서 이제 차를 이제 좀 고물차를 몰고 다니고 그런 걸 하죠. 그런 여자 운전사가 어쨌든 운전을 하고 다니는 사람. 여기서도 뭐 그렇죠. 뭐 사우디나 어디 뭐 거기는 최근에 허가했대는데 여자가 운전하게 하는 거. 그건 이란은 이미 이게 한 3, 4 몇 년 전 영화인데
이미 일하는 이 여자도 운전 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영화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물론 히잡이 여성 특유 복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그 전반적인 분위기가 무슨 여자가 꼭 남자한테 굴종해야 된다든가 뭐 그런 분위기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여자도 다 할 거 다 하고 모든 거 다 일하고 그러고 지냈습니다. 여자 운전사가 근데 연쇄 살인마가 되는 특이한 소재. 이거는 뭐 이 영화를 여기서 해설하기는 너무 또 시간 그러자도 여태까지 시간 많이 들었는데 너무 그러니까 생략하고 왜 연쇄 살인마가 되냐 그럼 그건 뭐 검색해서 보시면 되니까 영화. 근데 어느 채널 그것까지는 여기 할 수는 없잖아. 채널이 아니라 어느 유선 방송인가 그것까지는 여기 하긴 그렇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영화를 이제 유선 방송 서비스에 한 영화였습니다. 연쇄 살인마가 되는 특이한 소재. 이건 뭐 드문 소재. 하필이면 이란 영화 모처럼 봤다는 게 좀 특이한 거였죠. 그렇지만은 이란의 일반적인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니까 보여줬죠. 여기 글로 그냥 나왔습니다. 아파트에 살면서 거기도 뭐 다 아파트 있죠. 이제 집단주택이 폐지한 건 세계적인 추세니까 아파트에 살면서 소파에서 탁자 건너에 텔레비. 아파트엔 다 거실 있고 이제 다 소파 있고 탁자 있고 그 텔레비 건너편 보는데 그러니까 근데 소파에 해당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그냥 규격적으로 판매된 그런 소파가 아니라 좀 전통적인 뭐 문양이 새겨진 그런 이제 좀 네모진 그런 좀 벤치라는 장의자라고 할까? 예,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장의자 뭐처럼 나는 장의자라고 하면은 오히려 맞는 그런 물론 집에 쓰는 거니까 뭔가 저기 카페트 용단 같은 게 깔려 있죠. 근데 좀 네모진 저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뭐 소파 있고 앞에 탁자 있고 차탁 좀 낮은 거 그 건편 텔레비 있는 거 이건 뭐 그냥 보편적인 저기 그 방송 우리나라는 요새 탁자가 없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바닥을 친화적인 민족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아파트에 바닥 소파가 그게 없을 수도 있지만 식탁은 오히려 또 서양식 이제 입식 그런 의자에 앉는 식탁 그런 거 많이 사용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주 특이한 게 있죠. 거기도 의자들도 있어요. 여분의 의자들도 있고 하여튼 그 소파 이제 장의자인지 그것도 다 있고. 그런데 밥 먹을 때는 거실에서 마치 소풍 가듯이 이제 무슨 식탁보 깔고 거기서 바닥에서 먹습니다, 이제. 그게 특이하죠, 이제. 그래서,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아파트에 살면서 소파에서 탁자 건너의 텔레비를 보는 것은 유사하나, 우리와 유사하나인데 처음부터 그냥 유사하나.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식사를 바닥에서 하는 것이 이채로웠다. 그 외에 주차장에서의 접촉사고 시비. 이건 이제, 뭐 주인공이라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어쨌든 주인공이니까 그 여자가 그러니까 어디 가는데 딱 접촉사고 하다가 어떤 남자하고 이제 그 차를 이제 기스냈죠. 긁히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 낡은 차 가난한 봐주라고 하니까 남자가 그냥 그냥 가라고 해. 그러니까 복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 남자가 다름 아닌 나중에 이제 그 형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모르지만 이제 그건 스포일러네요. 그 남자가 나중에 형사가 된다는 거. 하지만 뭐 이 정도야 뭐 그래서
그 주차장에서 하여튼 삑삑대고 그냥 막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뭐 다 생활상 우리도 뭐 다 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어쨌든 우리는 옛날에 뭐 우리가 공산당을 뿔 달린 도깨비로 붙들었다 뭐 그런 소리 하는, 말하는 사람처럼, 그, 최근에는, 이란, 아랍 이쪽, 근데 아랍이 오히려 더 그런데, 이란 쪽을 집중, 왜냐면 더 이제 미국이나 그런데 적이 되니까, 막 여성 억압, 막 그냥 이상하게 특이한 풍습으로 사는 사람들 막 이렇게 자꾸 그랬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주차장 뭐 다 뭐 똑같고 뭐 견인한다 그림, 주차 위반하면 견인한다 그림도 그려 있고, 예? 그럼 다 한번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 주차장에서의 접촉사고 시비 등 모든 생활 양상이 우리와 다른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은 신선할 것도 아니지만 참 신선하죠. 그냥 저네들도 우리나 똑같구나, 이상한 사람도 아니구나, 그것도 신선하다. 다가왔다, 신선하게 와닿았다, 신선하게. 그리고 먼저도 얘기했지만 딸아이의 학교에서의 태권도 수업, 태권도 수업 좋지. 그 태권도를 한다는 거 참으로 신기하죠. 근데 이란이 이 대장금도 거기서 혜택했고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는 거 조금 들어봤죠, 이제. 그리고 태권도 하고, 그리고 여기 글에는 안 써있지만은 태권도하고 한글로 굵게 써놓고 이렇게 문이 있는 그런, 이제 이걸 벽에다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태권도라고 글씨를, 그러니까 그걸 방에다 붙여졌었죠. 태권도 수업도 그렇고, 비록 우리 고유의 풍습은 아니지만, 인사말이 우리가 때때로 자주 듣는 샬롬이라는 것도 더욱 다가왔다. 이건 또 무슨 얘기니까, 우리 고유, 당연히 우리 말은 아니지만은, 기독교인, 특히 또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 그런 양반들이 많이 샬롬 많이 그러죠? 예? 샬롬? 예. 그런데 이란에서 인사도 샬롬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이란에서 인사도 샬롬. 이게 더 다가왔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여기까지가 소두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전환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르지 않은 이러한 인간적인 생활상이 평화롭게 이어가면 좋겠는데, 뭐 당연한 얘기죠. 지금 그곳은 전쟁이 한창이다. 지금 글을 쓸 때 전쟁 한창이고, 지금 휴전했다 하지만 끝났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리고 또 미국은 휴전했을 때 언제 또 그냥 폭탄을 내리칠지 모르죠. 이미 항상 협상 중에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전쟁이 한창이다. 지금도 한창이라고도 어찌 보면 그럴 수가 있죠. 잠깐 그러니까 안 하기로 한 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런 상황을 두고 웬만하면 국민 대중을 위해 조금 자존심을 줄이고 친미를 해도 좋을 걸 그렇지 않느냐고 많은 건전한 생활인은 생각할 만하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북한,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북한 한참 그냥 핵무기 그냥 자존심만 내세우면서, 그러니까 인민을 굶기고 그렇게 힘든데, 글쎄 일하는 2만 민을 굶기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위험하고 맨날 그렇게 지내는데, 그러면 웬만하면 좀 친미해가지고 그냥 잘 한번 물론 일부 그럴 수도 그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석유 월을 원하는데, 그러니까 뒤에 강대국 있으면 이제 어쨌든 간에 좀 그렇게 해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게 좋지 않냐. 건전한 생활에는 다 그렇게 생각할 만하죠. 그러니까 애들 너무 그냥, 특히 우리가 이란 뿐만 아니라 이전까지 모든 이제 아랍 지역의 모든 그 전쟁 그런 걸 봐도 이제, 그러면 좀 자존심 굽히고 이제 친미하면 편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냐. 사실 좀 그런 사람들도 있죠. 지금 사우디 그쪽에. 근데 거기는 거기대로의 상황이지만은, 이제,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이런 최근까지 이제 물론 그렇다고 뭐 미국 편 이란이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지만은 근래까지도 이제 그럼 조금 자존심 풀고 친미해도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필자 또한 그리 다르지 않았으나 유튜브의 시사 토론에서 미국으로서는 이란이 친미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국가를 분열 해체시켜 이란이 중동의 중심 국가로 자리 잡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원하는 바라는 평론가의 설명으로 이해가 되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전쟁 한창일 때 뭐 뉴스 방송이라든지 텔레비전 뉴스 방송이나 유튜브 온통 화두가 되었죠. 그런데 이란은 왜 이렇게 전쟁을 타협 않고 싸우느냐? 그럼 그렇다고 친미로 그럼 돌아왔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은 미국은 이제 친미가 되는 거 그거 자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이란의 그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면 이란의 주축민족인 페르시아 민족을 해체하고 쿠르드족 등 상대적 소수민족에게 힘을 실어주어 세력 형성을 하여 분열을 시키자는 것 등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그 가장 중요한 세력들을 그런 쪽을 그 주축 세력을 파괴 해체시키면 이제 비주류 세력들이 힘을 써가지고 이제 근데 이게 그럼 또 다시 우리 순진하고 그냥 그런 손천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 이란이 자꾸 적대를 저긴 그게 그런 의상이니까 그렇지 서로 사이좋으면은 서로 잘해주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미국의 우방이죠. 우방의 사례를 봐서 또다시 그게 아주 쉽게 이해가 돼요. 그 평론가의 한마디는 그냥 탁 그냥 자극 그러니까 팽팽하게 있는 거를 퍽 뚫어주는 그냥 그런 하나의 그냥 자극이었고 모든 그 이해는 다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설마 친미 우방이 되었는데도 미국이 국가 분열을 원하느냐고도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두 우방인 한국에 대한 민주화 영향력에서도 나타난다. 민주화 우리가 80, 90년 민주화 했습니다만 80년대 솔직히 좀 많이 얘기했죠. 민주화 한다고 해서 그게 그때 민주화된 거 아니죠. 우리는 해방 건국과 함께 민주화 다 했습니다. 그냥 선거 다 했고 물론 회복은 했겠지만 박정희 때 제대로 선거를 못하게 했으니까 그렇다 해도 오히려 그때만 못했지 더 나은 게 아니었습니다. 건국 때만. 그러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냥 교육제도 그런 거에서의 불평등 이런 거 더 오히려 건국 때는 모든 아이들이 모든 학생이 공부만 잘하면 다 최고의 교육을 받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고 기회 평등이 있었지만은 그 뒤로는 안 그랬죠. 이제 뭐 이건 또 다른 곁다리 얘기니까 또 그렇고. 하지만 이것은 우방인 한국에 대한 민주화 영향력에서도 나타난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비록 최고 집권자는 바뀌어도 50년을 국가의 중심이자 주류 세력으로 자리 잡아온 기존의 친미 보수 세력이 민족주의의 기조를 유지하며 냉전 해체 후 대륙과의 역사적 관계의 회복을 해나가자 한국의 정치 세력은 대륙 비한자 문화권 지향의 속칭 진보좌파 정치 세력과 탈역사, 탈전통, 조상 부정의 가치관을 가진 해양지향의 속칭 보수우파 정치 세력으로 절반으로 나뉘어 양 끝에 위치한 파벌 극단 소수 세력이 정치의 주도권을 갖도록 바뀐 것이다. 여진족과 토착외구로 대표되는 양극단 세력이 집권 경쟁을 하되 기존의 주류 한민족의 민족 정체성 소멸에는 양 세력이 공히 발맞추고 있는 결과를 보면 설명된다.
여기 너무 핵심적인 말을 쫙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권자는 바뀌어도 50년이 국가의 중심 세력을 자리 잡아오니 요거가 좀 섬세한 얘기입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집권자는 바뀌어도 되는 게 뭐 크게 보면 이승만 그다음에 박정희 아주 상당히 다르죠. 이승만은 전통 그 왕족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양반 상류 계급 출신이고 박정희는 농민 그리고 실제로 어떤 계급 혁명적인 그런 면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저기까지 포함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해가지고 그 노태우 김영삼까지 정권 교체 되기까지 그러니까 여러 다 아우르는 거니까 상당히 길죠. 그러니까 집권자는 바뀌어도라는 건 이런 이 한민족 집단이 있습니다. 이제 요거를 다스리는 요 지도자 요거는 다를 수 있죠. 이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은 중국의 역사에서 아주 잘 볼 수 있죠. 이 같은 발음이지만 한족 있죠, 중국. 그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한나라 그야말로 한족, 한나라의 백성이었던 사람은 다 한족입니다. 근데 그 남북조 시대 한참 오랑캐 오가고 그러다가 당나라도 조금 선비족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경향이 다른 왕조가 바뀌었죠. 그리고 송나라도 사실 원래의 어떤 한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중국 해설 프로에서 본 거고, 제가 조사한 건 아니고, 두말할 것 없이 원나라나 아예 몽고족. 근데 그때는 워낙 또 이민족이니까 좀 바뀌려고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상류층 이제 어떤 궁중 문자는 몽고 문자로 하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정체성은 남아있었죠? 그리고, 명나라는 다시 회복했다고도 보고 그러다 다시 청나라 이렇게 바뀌었지만은 이 한족이라는 그 사람들이 그 주류였다는 전체적으로 큰 덩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거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의 중심은 계속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바뀌었더라도 그 나라의 정체성 그거는 크게 바뀌지 않은 거. 그러니까 중국 같으면 원나라 청나라는 좀 뺀다 하더라도 그래도 청나라는 상당히 그래도 한족화됐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러니까 지도자가 바뀌어도 거의 그대로 이어왔죠. 이제 그와 비슷한 식으로 왜냐면 이제 이승만 때의 어떤 국가 엘리트들이 박정희 때가 집권했다고 해서 쿠데타 일으켰다고 해서 우리는 백이숙제와 같이 그냥 쿠데타 세력에는 충성 않겠다 하면서 뭐 산으로 가거나 그랬습니까? 아니죠. 다 등용됐죠. 유능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달라진 건 아닙니다. 승률 계층은.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전부 그래서 이제 주류는 이제 한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문화 글쓰기 이런 것들도 다 한자 중심으로 다 써 있었고 어떤 그때의 어떤 정부 기록 같은 그런 것도 다 그렇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승만 박정희 전 때까지는 양력서를 없애고 박정희는 특히 억지 한글 전용을 많이 밀어붙이기도 했고 그랬죠. 그랬는데 그렇게 미국의 압력으로 상당히 그랬던 거지만 이 주류 정치권이 이제 주된 세력이 한민족이다 보니까 한민족 정체성은 계속 지키는 거죠. 게다가 민족주의적으로 돼가지고 한손 없다 미국으로 보면은 물론 전두환 때도 상당히 민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방송을 많이 하고 국풍 80이라고 민족주의적인 그런 거. 박정희도 이제 초반에는 미국에 아부하고 이제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오히려 틀어져서 이제 영문 티셔츠를 단속하기도 하고, 바뀌었죠. 이제 민족주의적으로 박정희도 후기에는 전두환도 이제 그런 면이 있었고, 국풍 80일 해가지고, 그 텔레비에서 한때는, 우리 미니어들은 상당히 많이, 내보냈고, 그리고, 다시, 노태우 때는 북방 외교 해가지고, 오히려 독립선언 했으니까, 어떤 진영, 이제 냉전을 해체를 그냥 그대로 덜컥 다 수용했고, 특히, 우리는 지금 다 기억 안 하지만은, 그 이전까지 우리 풍습, 음력설을 우린 다 세웠는데, 계속 평일이고 그냥 당연히 그냥 양력술만 쓸데없이 5일 6일 막 그렇게 쉬게 만들고 그냥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노태우 대통령 때 그냥 딱 음력설을 세라 그냥 다들 음력설 세는데 음력설 휴일을 하라고 이것도 아주 큰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또 김영삼 대통령은 민족이 이념보다 우선하다는 말까지 했죠. 이거는 골수, 친미 자치우파 쪽에서는 상당히 거부감 있는 말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소리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민족 얘기하면 또 이제 그런 이제, 자치우파 쪽에서는 자꾸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에 동조하는 거다. 북한에서 말하는 민족은 백두산족, 여진족, 그런 쪽을 전통 비주류 민족, 그걸 얘기하는 거고, 우리 서의 민족은 다릅니다. 건국과 더불어 계속 계속 이어져 온 민족주의, 그게 있죠. 그래서, 50년을 국가의 중심인자 주류 세력으로 자리 잡아온 한민족, 이거를, 대륙과의 역사적 관계, 역사적으로 솔직히 말해 친중이었고, 그랬으니까, 관계를 해봐나가니까, 장고의 정치 세력은, 이렇게, 나뉘었다. 요게 이건 제가 이전 강의로 많이 누차했었죠, 이제. 한민족을, 그러니까 요게 전체가 한민족이라면은, 지도자는 별개로 어쨌든 간에, 좌파, 우파를 자칭하는 양대 세력이 이제 있지만은, 이 세력이 그냥, 이 한민족을 딱 절반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 한민족을 이 세력과 이 세력이 이제 대항에서 존재감을 갖기가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반으로 뚝 자르니까 이게 더 편하죠. 그러니까 여진족, 토착외고 물론 더 다른 소수 민족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이게 크게 이렇게 이란의 쿠르드족이 있듯이 그런 비주류는 이제 두 가지로 대별되죠. 이쪽이 이렇게 탁 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런 세력들이 이제 강해. 왜냐면, 지금 굉장히 양세력이 증오하고 있잖아요. 소위 우판이 한 쪽이. 왜냐면 이쪽은 이 나라를 대륙에 붙이려는 세력, 이쪽은 이 나라를 해양에 붙이려는 세력? 이게 타협이 가능합니까? 그래, 대륙에도 붙이고 해양에도 붙이자 하면 곧바로 다시 또 이쪽으로 힘을 실어주는 거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쪽은 타협이 불가능하고 서로 증오하면서 싸워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렇게 증오하면서도 좌파는 좌파대로 대륙 비한자민어권 소수민족이니까 우리 옛날부터 이제 김대중 때부터 모든 걸 한글로 쓰고 막 그러라 이렇게 강제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탄압도 하고. 그런데 우파는 또 안 그럴 줄 알았더니 MB 정권 이후에 모두 영어를 초등학교 어린지라고 하고 막 그냥 전부 보편화 교육 시켜가지고 영어 문화권으로 바꾸게 막 해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이 똑같아요. 한국 전통 문화를 다 해체시키는 거. 한민족 해체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제 필자는 세계 각지의 문화는 존중하고 나름대로 발전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수년 전 연설을 보고 그런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그의 집권을 상대적으로 선호했던 자들 중 하나였다. 한국 사람들에서도 관심 둔 사람 많았죠. 이제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우파하고 어쩌고저쩌고. 많은 세계인도 그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먼 곳에의 관심을 접고 자국의 복지만영을 우선할 것으로 믿고 그가 집권하면 세상은 더 평안해질 것으로 기대한 바 있었던 것이었다. 예. 미국의 어떤 아메리카 솔직히 베네수엘라 먹던 차렸지 그것도 누가 뭐래. 베네수엘라 사람도 큰 반발 없잖아요. 그냥 많이 얘기했죠. 이란은 다르다는 사람들이. 근데 그 베네수엘라 먹었으면 가면 쿠바를 먹든가. 그 그린란드 먹지 아니지. 그 캐나다 2천만 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그 큰 땅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앞으로 북극이 중요한데. 그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그린란드 캐나다 다 먹으라 이거니까. 근데 너무 그렇게 먼 이란이 무슨 해코지가 되고 뭐가 된다고. 그러니까 물론 욕심이겠지만 욕심을 해. 지금도 먹고 살 만한 게 미국이고 거기다가 그린란드, 캐나다, 베네수엘라, 쿠바 다 멕시코는 지금 먹으면 좀 힘들죠. 오히려. 하지만 거기도 다 말 듣게 만들면 되는 거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쓸데없이 정말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도 저도 트럼프 그렇게 싫어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하지만 국내나 국외나 그의 인간성의 불량함을 일찍부터 간파하고 경고했던 시대의 현인은 있었다 해도 많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렇죠. 조갑제닷컴이라든지 그런 데서 트럼프 인간성 나쁘다. 바이든 그때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 있을까 그랬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그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데지만 그런 얘기를 만들죠. 트럼프의 어머니가 너는 정치하면 안 된다. 그런 어쨌든 그 인간성을 보고 안 된다 그래서 했는데 그걸 파악하는 현인은 많지 않았다. 이란이 미국의 공격을 막아내야 하는데 성공한다면 혹자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례는 월남에서 먼저 있었던 일이라고도 할 것이다. 월남이 먼저 그렇게 10몇 년을 미국이 월남을 자기 편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냥 엄청난 손해만 받고 사실상 패퇴. 진 거죠. 패전. 월남은 그것을 승전했다고 막 그러는데 그러나 이 역시 주축민족의 전통문화에 대항하는 공산당 즉 기존 소수 세력의 승리였을 뿐이다. 소수 세력. 그러니까 주류 문화를 지켜온 그걸 무너뜨리고 공산당 소수 세력이 그때는 역시 외세죠. 외세 공산당 소련이라든지 외세를 업보한 거지. 순전한 민족 파괴 공작에 외국의 미국의 민족 파괴 공작에 대항해서 월남을 지킨 거 그게 아니다 이거죠. 월남은 기존 소수 세력, 공산당은 소수 세력 억압받았던 기존 주류 세력이 왜 공산당을 합니까? 그러니까 억압받았던 세력이었으니까 억압이었는지 어쨌든 권력의 욕심인지 비주류였지만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자들이 공산당을 하지. 기존 주류 세력은 공산당 안 하죠. 월남이 민족 정체성을 잃고 알파벳 문화로 바뀐 것, 바로 이걸 이유로 하는 거죠. 한국도 250보, 소백보의 격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월남의, 그러니까 민족 문화 다 그냥 서양에 팔아먹고 이제 알파벳 나라로 바뀌었죠. 이 월남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저런 한심한 것들 얘기하더라도, 그건 250보, 소백보. 50보를 도망간 자가, 백보 도망간 자를 비웃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저기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100보 도망간 자를 50보 도망간 자가 비웃는다 이 얘기인데
솔직히 근데 되게 이제 이 말은 어떨 때 쓰이냐면은 그 놈이다. 똑같이 비겁한 놈들이지. 뭐 그냥 50보 도망갔든 100보 도망갔든 그게 뭔 상관이냐 이럴 때 많이 쓰이지만은 근데 이게 사실이 근데 한국은 50보다 이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예? 한국은 정말 50보만 후퇴한 것, 하지만 한국은 정말로 50보만 후퇴한 것으로서 자기네 문화재와 사찰과 현판을 읽지 못하는 국민은 한국인에서는 절반이겠지만, 광화문 못 읽는 사람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광화문 가서? 그러니까. 숭례문 정도도 많이 좀 볼 겁니다. 그래서 절반이겠지만, 숭례문은 아마 절반이 안 되겠지만 광화문은 아마 절반이 넘겠죠. 그런 식으로 대충 절반이 되겠습니다. 근데 월남에서는 절대다수, 당연히 절대다수죠. 알파벳으로 했는데 그 한자로 된 그 현판을 어떻게 읽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절대다수. 그러니까 100보 그냥 간 거죠. 100%. 한국은 50%. 50% 망했지만 월남은 100% 망한 거죠. 절대. 이는 19세기 일본처럼 탈화입고의 의도했지만, 월남은 그러니까 공산당 하면서, 공산당이 서양사상하니,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원래 공산혁명한 다음에 모택동은 세계 모든 나라가 소리글자 쓰는데 우리야만 왜 뜻글자를 쓰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알파벳으로 그거를 전부 변환시켰죠. 네, 그래.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만든 알파벳이 중국어 입력을 위한 수단으로 되어 있지만, 그때는 그냥 그렇게 쓰자고 중국에서도 그랬던 거였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월남은 근데 공산당 혁명하면서 그 이전에 프랑스와의 식민 지배도 당했는데 프랑스에 두고 싸웠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사이는 오히려 더 프랑스한테 많은 문화를 받으려고 하죠. 그리고 어쨌든 서양 알파벳 문화를 하고 결국 그게 뭐예요? 알파벳 쓰면은 선진국 되겠다, 유럽처럼 그렇게 생각가지고 일본도 탈화입구, 19세기에 탈화입구를 많이 주장했죠. 아시아로부터 벗어나서 유럽에 들어가다. 우리도 유럽의 일원으로. 월남도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일원으로 되고자 한 거죠. 공산당 하면서 이제 알파벳으로 이제 유럽처럼 살자. 결과는 뭐예요? 라오스, 캄보디아, 비한자 문화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옛날에도 이제, 동서남북의 오랑캐가 있듯이, 지금은 한자 문화권이 커졌지만, 남만, 서융, 북적, 동이는 오히려 더 좋다고, 문화민족이 했죠. 하지만 옛날에 어쨌든, 동이, 서융, 북쪽, 남만 이렇게 해서 남만족인데 지금은 그러니까 라오스, 캄보디아 이쪽은 그야말로 후진 그쪽하고 월남 같이 취급되죠. 같은 이제 비한자 문화권입니다. 하지만 월남이 아무리 동남아에 위치했다 하더라도 만약 한자를 계속 썼다면은 지금 당연히 한중일 그하고 같이 놀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세계의 미래 파워 있네. 그런데 한중일과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회를 탈한중일하고 월남은 이제 동남아 그냥 그런 나라들하고 같이 노는 그가 된 거죠. 이제 라오스, 캄보디아 등이 동남아 권역으로 위상을 굳히는 결과일 뿐이다. 19세기 일본처럼 탈화입구를 유도했지만 결과는 그러니까 탈한중일하여 라오스, 캄보디아 등의 동남아 권역으로 위상을 굳히는 결과일 뿐이었다. 이란이 미국에 대한 승리가 있다면, 미국에 대한, 지금 승리라고들 하지만, 글쎄, 모두가 끄덕이는 승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냥 승리라고 우리가 그냥 해석해보자.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진짜 정말로 완전한 승리돼서 미국이 정말로 더 이상은 진짜 침략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딱 만들어준다. 이거야말로 대단한 거죠, 이제.
승리가 있다면 이는 패권국의 공격에 맞서 전해 민족의 정체성을 지닌 드문 사례로서 월남의 승전 따위와는 월남의 승전이라지만 그거는 공산당 그냥 똑같은 외세 빌린 공산당 승리였을 뿐이지 그게 무슨 놈의 월남 민족의 승리입니까? 네? 따위와는 비교되지 않는 인류사의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다. 우리가 어느 자기 고유 문화 이거 지키는 게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하다. 이거는 다 얘기를 한 바 있죠. 그러니까 다시 이란이 회교혁명을 했다고 해서 혁명은 많은 걸 바꾸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이전하고는 바꿨지만은 회교혁명을 했다고 해서 수천 년 역사를 기록해 써온 자기네 글의 폐지억압 정책을 해가기로 했나? 그런 거 안 했죠. 이란이 뭐 글자 바뀌었다 그런 말 했나요? 한국은 오히려 수천 년 써온 역사가 기록된 문자를 폐지? 억압하고 있잖아요. 그걸 많이 쓰면은 불이익을 상당히 주고 있잖아요. 그런 이제 상황이 있지만은 이란은 그런 거 전혀 없었다. 이제 수천 년 역사를 기록해온 그 글의 폐지 정책. 그리고 자기네 글을 쓰기 오른쪽부터 쓰기가 영어와의 혼용이 불편하다고 왼쪽부터로 바꾸기를 했나. 이란 글은 오른쪽부터 나랍지역 그런 건 다 오른쪽부터 쓰죠. 근데 영어하고 막 혼용하려면 엄청나게 불편한 게 정도 아니야 불가능하죠 그냥.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그러니까 우리도 왼쪽부터 싸. 글쎄 터키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왼쪽부터 쓰기를 바꾸기를 했나.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게 다 민족 정신의 어떤 유지 파멸과 관계가 있죠. 우리는, 전통적인, 세로 쓰기가 이게 분명히 과학적으로 더 진보되고 더 고등한 것인 게 확인되는데도 그냥, 가로 쓰기로 그냥 하라고 거의 강요가 돼가지고 99%가 다 그렇게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이제. 그러니까 글쎄 뭐 가로쓰기 책이 우리 읽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합니까? 근데 가로쓰기 왜 일률적으로 이제 그냥 없애려고 하는 거죠, 이제. 공존하면은 좀 편하게 볼 때는 가로쓰기, 편하게 흘것 볼 때는 그렇게 하고 집중해서 많은 집중하고 연속되는 글을 읽을 때는 세로 쓰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그냥 다양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데 그것을 갖다 이제 강제하는 거죠. 이제 지금 사실상 뭐 강제 안 했다고 누구한테 그러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불이익을 받으니까 그 강제에 어긋나는 거. 왜냐면 모든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다 그렇게 하니까 국민들 하여금 이제 세로 쓰기 그걸 제대로 읽는 것을 좀 어려워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 외세의 힘을 얻은 그런 간첩 세력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바꾸기로 했나. 그리고 언어의 발음을 다수의 편의가 아닌 소수의 명분에 맞춰 억지 표준을 강요했나.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마후라라고 하는 게 편한데 그건 친일이라고 머플러라고 왜 이렇게 힘들게 발음을 해야 됩니까? 맘모스라고 하는 게 훨씬 편한데 왜 매머드라고 이상하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전부 억지 표준. 그리고 평방미터, 입방미터, 평방미터, 입방미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물론 우리 고유 그냥 평이라는 단위가 아주 좋죠. 그거는 1.8 사람 키 정도 1.8 내지 1.7 그러니까 3.3 평방미터 정도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 키 정도의 사람가 누워 있는 쓸 수 있는 공간 그걸 얘기합니까? 그 평이라는 단위에서 제일 좋고 물론 이제 과학적인 어떤 그런 서술에서는 뭐 미터 스퀘어 이걸 쓸만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평방미터, 평이라는 건 평평하다는 거죠. 방, 네모, 사각형. 그런 미터, 그 입방미터는 딱 서 있는 이 정육면체, 입방미터.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강요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걸 제곱미터, 세제곱미터, 또 제곱이란 말도 근거가 좀 불확실하죠. 도대체 제곱이란. 하여튼 명분으로 강요를 한 거죠. 그 외에도 하여튼 우리 국민들이 그냥 쉽게 발음하고 좋은 말들, 그걸 가지고, 물론 이제 가령 독일이란 걸 옛날에 도이치라고 발음하라고 우리 어릴 때 많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지금 문제, 독일을 다시 쓰고 있죠. 그리고, 태국을 타이라고 부르라고 강요받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태국이라고 다 부르고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만, 그게 하여튼 90% 정도 되면 그렇게 되겠지만, 한 6, 70%, 80% 돼도, 그러니까 우리식의 발음이, 그들은 이제 소수가 그냥 자꾸 친일이라든지 별 이상한 해괴한 걸 붙여가지고, 우리가 발음하기도 힘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성룡, 장백지 이런 사람을 청룡, 장바이즘 이런 식으로, 부르라고 강요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최근, 늦게 나온 배우 장쯔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장자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훨씬 더 편하고, 우리 식대로 발음하면 좋은데, 그러죠. 그걸 강요 다 바꾸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민족이 탄압받고 있다는 증거죠. 이제 그런 소수, 이제 비한자 문화권 종족에 의해서. 억지 표준을 강요한 다음에 오히려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회교혁명 이전의 서구화된 정권의 국가의 문화를 해체하는 영향력이 있었을 것임이 우리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짐작이 간다. 그 전에 팔레비 왕조 때 이제 저도 물론 미니스커트 입고 그런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럴 수 있으면. 그런데 그건 좋지만은 짐작컨대 이제 알아보지는 못했죠. 거기까지 제가 뭐 알아봅니까. 하지만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듯이 뭐 우리 서구 풍조가 많이 있을 때 크리스마스를 명절로 굳히려고 11월 달부터 11월 초부터 크리스마스 그냥 라디오에서 그냥 징글벨 소리가 나오고 아주 큰 명절을 했는데 크리스마스 날 또 놀고 아주 축제 벌였죠. 이제 그걸 비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근데 그들이 그건 집요합니다. 지금은 이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음력서를 하여튼 그때 하여튼 노태우 정부 때 허용한 것은 아주 그냥 큰 그거였죠. 거기로서는. 그러니까 미국화 세력으로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그 대신 해가지고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이제 추수감사절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아니라도 이제 할로윈데이 그거 엄청나게 요구해서 영어 유치원부터 그냥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국어도 안 가르치면서 서양 귀신 노릇만 배우다가 이제 많은 젊은 사람들이 희생됐죠. 그러니까. 그리고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그런 것도 그렇고, 하여튼 외국 풍습 회의긴 느끼는 굉장히 우리도 집요해하죠. 우리 국내에서도. 그러니까 이 팔레비 시절에 아마도 그랬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국가와 민족을 지키자는 가치관이 그래도 이렇게 국가와 민족을 지키자는 가치관이 지극히 세속적인 생활인, 그러니까 민족이 밥 먹여주냐? 우리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생활인들에게는 그래도 납득이 어렵겠지만 고유의 민족 정체성을 소유하고 애매모호한 정체성의 인간으로 산다는 것은 탄생과 인생의 목적을 무색하게 한다. 문장은 그렇게도 됐지만 좀 무슨 얘기인지 또 조금 보실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탄생과
인생의 목적. 무색하게 한다. 탄생의 목적을, 탄생은 뭐예요? 그 민족, 그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환경에서의 성취를 이루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자면 뒤에 이걸로 해설을 하죠. 이거 자체로, 인생의 목적, 소명, 성취, 이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하면 국가민족을 잃어서, 국가민족이 잃어. 우리도 잃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유, 풍수, 뭐, 특히 언어가 이미 다 상당히 잃었으니까. 자신의 탄생 정체성과 다른 언어와 생활 방식을 강요받게 되면 국민 정반은 자신과 환경의 불일치로 생겨나는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 불안이 심화되어 행복도가 낮아지고 이는 높은 자살률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개인의 행복. 우리나라가 지금 OECD 자살률 제일 높다고 그러죠? 그런데 뭐 그걸 가지고 각 동사무소 이런 데서는 자살 예방 캠페인하고 막 그러죠. 아주 산박한 한글 그냥 캠페인 그걸로 쓰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용어들 한글로 써놓고 그러면서 근데 이 자신은 어떻게 태어나냐면은 그냥 찍어서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자신은 환생, 민족성, 이런 게 있듯이, 저 영혼은 태어나기 전에부터 있었고, 그 존재의 형성은 수천, 수백 년, 수억 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형성, 성리학이라고 해도 품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품성. 그러니까 이 품성은 한국 민족 땅에서 한국민의, 분위기에서 태어났다면은, 한국민의 후손으로, 지나온 그런 언어 체계와 그런 사고 체계 이런 게 다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게 이 생을 성취하라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한국민이 날 때부터 미국에서 태어난 거, 핏줄은 한국이라도 미국에서 태어난 그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한국인으로서 이제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지고 자기의 영적인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분위기가 전부 그냥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할로윈이나 즐기라고 하고 그렇게 영어로나 길거리 도배되고 그리고 자기의 언어, 생각, 사고방식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을 못하죠. 왜냐면 자기 언어자는 아직도 그냥 전부 영어화된 것도 아니고 그냥 많은 단어들을 한자로 되어 있는 단어들인데 그 단어의 정확한 뜻을 안 알려주고 있잖아요. 교육에서. 그러니까 이건 자기 말을 제대로 표현을 못하죠. 영어로 표현하라고 강요받지만 영어로 자기가 언어를 표현하는 거 그게 한국에서 웬만한 사람 됩니까? 그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 표현 잘 안 되고 그리고 자기의 태어난 본래의 목적, 소명을 하는데 그걸 이뤄나가지 못하는 상황. 그 상황에서 우울증이 생긴다고 저도 이미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은 뭐예요? 살기 별로 사는데 의미를 갖지 못하는 놈들이죠. 그러니까, 이어지기도 한다. 이렇게까지 그냥, 이 폐해를 얘기하려면 수백, 수천 잘 계속 나오지만은, 그렇지 않다, 이거지. 이걸로,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 논설을 쓸 때는 이제, 끝맺음이 참 고민이었습니다. 이렇다 말만 하고 그냥 했는데, 어쨌든 끝맺으면 그럴싸한 말로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뭘까 하다가, 어떻게, 인간이나 국가나 삶의 원만함을 위한 융통성도 좋지만, 그것은 그대로 그 존재의 전신 건강, 그리고 존재 목적의 실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인간이나 국가나 이제 국가론 그렇듯이 국가론 플라톤에서도 인간과 국가를 비교했듯이 그리고 정신현상학에서도 개인의 의식, 감각의식 이런 거다가 대정신, 공신, 집단정신
그래가지고 절대지. 이렇게 올라가는 게 국가와 같은 큰 단위의 그 정신, 공통되는 시대 정신, 이런 걸 얘기하죠. 이제 그러니까 인간과 국가, 다 어떤 개인적이나 것인가, 집단적인 것인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물론 융통성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진짜, 나는 여태까지 지내온 세대를 아무것도 안 받고 있다. 물론 이거는 뭐 그런 사람도 없겠거니와, 그렇게, 흔히들 그렇게 자꾸 몰아대죠. 그냥, 이 나라의 민족을 뒤바꾸고 없애버리는 애들 맨날 하는 말이, 너는 바뀌는 거라고, 바뀌는 거. 아니, 어느가 그렇게 수십 년 만에 그게 후다닥 바뀌는 게 이게 제대로 바꾸는 겁니까? 너는 바뀌는 거야. 그런 소리 맨날 하고 있죠, 이제. 근데, 개인도 우리가 회사에서 먹고 살려면 융통성 발휘해야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변화시키고 윗사람 혹은 업주의 그 취향대로 자기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융통성도 좋아요. 생활을 위해서. 근데 우리가 회사에서 그것이 지나쳐서 자기하고 전혀 맞지 않은 환경의 그런 회사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기의 소명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걸로 우울증, 그러니까 정신 건강이 나빠지고, 존재의 목적은 뭐하러 태어났냐, 뭐하러 사느냐, 그 사람마다 목적이 있는데, 그거에 어긋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리학 박사를 학위를 가진 사람이, 돈을 더 벌 수 있다고 해서 청소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융통성 좋다고 칭찬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것은 이제, 존재 목적의 실현에 영향을 주는 것, 우울증 가져오죠. 모든 것은 대가. 그러니까, 융통성을 발휘해서 자기를 변신했으면 좋지만, 그거는 그만큼 자기한테 스트레스로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중용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딱 지키면서 100% 지키기는 어렵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융통성, 여기다가 이제, 발휘했지만, 자신을 지키는 거, 자기는 지키는, 그런 거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해서 바뀌면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미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자기 문화를 전부 내팽개치고 미국으로 하려고 바꾼다. 그렇게 해서 이득도 많이 얻겠습니다만은, 물적 이득을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대가가 또 역시 있다는 얘기죠. 국민 전체의 정서가, 개인도 그 정서가 파괴되는데, 어떤 자기한테 맞지 않는 걸 하게 되면, 이제, 국가, 민족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이게 변화, 이게 인위적인 거, 그렇게. 그런 건 다 공짜가 아니고 다 대가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 결론은 뭐냐니까, 이라는 얘기를 쫙 했지만은, 이제 일반적으로 결론? 그걸로, 이제, 그걸로 맺어진 거죠. 예.